네, 안녕하십니까. 한 주 마감을 했고, 오늘부터, 오늘 촬영일이 지금 금요일인데, 금요일 날부터 연휴가 좀 시작이 되었죠. 자, 그래서 이 다음 주 시장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, 그리고 요번 주 나왔던 경제 지표로 인해서, 우리가 포인트 잡아갈 게 무엇인지 좀 체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이 PPI, CPI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. 이 PPI 지수 보시면 생각보다 높게 나왔죠. 자, 그런데 이 CPI는 소폭 하락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생산자 물가 지수는 높게 나왔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는 좀 낮게 나와서 우리가 이를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좀 감을 못 잡으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제가 한마디로 좀 정의해 드리자면, 자, 일단 첫 번째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관세 여파로 이 기업들에 대한 부담하는 자금 자체가, 금액 자체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근데 원래 기본적으로 이 기업의 생산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그게 제품 가격으로 반영이 되게 되고 이게 소비자 물가로 넘어오게 되죠. 자, 그런데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소폭 내려갔다는 이유가 지금 이 기업들의 높은 생산 자금을 지금 이 소비자로 전가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. 자, 이를 통해서 만약에 이러한 패턴이 유지된다라고 하게 된다면, 만약에 이 소비자 CPI 물가 지수는 안정화되고 점점 내려가는 추세, 그런데 이 PPI 같은 경우에는 높아지게 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이 기업들의 자금 흐름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. 즉, 기업들이 부담하는 자금이 많아지게 돼버리니까 기업들의 기존에 벌었던 이익 부분이 좀 축소가 될 수 있겠죠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 고용시장이 좀 냉각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 고용시장이 냉각되게 되면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금리 인하를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. 자, 그리고 이제 관세 여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. 기존까지는 관세에 대한 협상이니 뭐니 하면서 좀 불안 심리를 자극했던 게 사실인 거고, 이제부터는 이 관세에 대한 본격적인 경기, 이 경제에 대한 데이터로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요. 만약에 이 관세에 대한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높이지 않고, 즉 소비자들의 소비 자체는 축소시키면서 비용 자체만 늘어나게 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인플레이션보다 오히려 디플레이션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. 자,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도 좀 많긴 한데,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례는 대부분 이 원자재 쪽에서 문제가 나왔던 거거든요. 자, 그래서 이 관세라든지 정책에 대한 이슈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거의 최초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통계를 없는 부분을 믿고 가야 될 것인가, 아니면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낮아지면서 소비가 둔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디플레이션을 기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오는 이 경제 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, 지금 좀 무게가 실리는 거는 아무래도 이 고용시장에 대한 냉각이 더욱더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. 자, 이를 통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치가 점점점 올라갈 수 있다. 지금 이 9월에 B컷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글로벌 지표상으로는 오히려 금리 인하 사이클을 우리가 기대하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, 자, 일단 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을 보면 지금 거의 뭐 긴 흐름으로 박스권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죠. 자,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, 지금 이 여당 쪽에서는 대주주 양도세 50억 기준을 계속적으로 좀 이어가자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,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10억 기준으로 내리는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 보자,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. 자,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뭐 차관 회의,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 이제 국무회의 통해서 이제 국회로 넘어가게 될 건데, 자, 이 8월 달에 이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가닥은 어느 정도 잡힐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만약에 시장 기대감을 충족하지 못했던 이 10억 원 기준으로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 단기적인 하방에 대한 리스크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, 다만 예를 들어서 50억 기준을 충족하게 될 시에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방향성을 예측하기보다는 우리가 미리미리 좀 종목에 대한 섹터, 자,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공식적으로 끝났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제 3분기, 4분기에 대한 집중을 우리가 해보셔야 되는데, 자, 지수가 상방이냐 하방이냐에 대한 베팅보다는 지금 이 종목별, 섹터별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, 그리고 섹터가 돌아오면서 섹터가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종목들, 그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왜냐하면 현재 이 조선, 그리고 방산,
구간, 그리고 뭐 원전, 그리고 플러스로 화장품까지 대부분 좀 고평가되었던, 밸류에이션이 높게 평가받았던, 시장에서 열광을 했던 섹터들이 대부분 이제 조정 구간에 좀 들어가는 것 같죠. 자, 그래서 이 4개, 특히나 이 메인 4개, 여기에 플러스로 엔터까지 좀 포함이 되겠죠. 이 메인 5개 섹터들이 이번에 이 정책 공백기, 지금 이 정책 발표 전에 이 공백기 구간에서 이 조정 구간을 보이는 것은 어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고, 아니면 다른 섹터에 집중해 봐야 되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. 이 정책 방향성이 끝나게 되고 나서 이 관세에 대한 여파까지 이제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드러나기 시작한다면 이 5개 종목이 다시 한번 랠리를 펼칠 수 있을 것인가, 아니면 기존에 좀 소외받았고 이 바닥을 잡았던 섹터들이 올라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2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, 일단 조방원 플러스 화장품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목별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, 특히나 이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섹터들 중에서 이 반도체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추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번 주에 좀 이슈가 있었던 삼성전자 HBM 3E 12단에 대한 공급 납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의 디램 사이클이 전반적으로 좀 돌아오지 않은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최근에 이 마이크론의 가이던스도 상향이 되면서 디램 전반적으로는 좀 좋아지는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, 자, 그래서 제가 이전에 좀 강조드렸던 게, 레거시 디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DDR4에서 지금 DDR5로 넘어오는 실정을 놓여져 있죠. 자, 그래서 이 DDR4가 종산이 오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좀 유통사들 그리고 고객사들에서 재고 비축을 단기적으로 좀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, 마이크론의 가이던스가 상향된 부분이 이 디램에 대한 사이클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DDR4에 대한 비중을 축소하고 DDR5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구간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DDR5에 대해서 좀 잘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, 결국에 이 DDR5에 관련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바로 심텍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코리아 서키트, 이런 뭐 PCB 업체, 그러니까 결국에 이 반도체 패키징 부분에서 메인 기술력을 좀 확보하고 있고 국내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결국에 심텍이 좀 가장 DDR5 관련해서는 유망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겠고, 자, 그리고 이번 주에 좀 이슈가 나왔던 게 OLED 쪽 이슈가 나왔죠. 이 중국 이 최대 업체가 좀 제안을 받으면서 물론 뭐 제3국으로 좀 우회적으로 해서 공급할 수 있다, 이런 내용도 나오긴 했었는데, 기본적으로 이 제재가 된 부분은 우리 기업들의 좋은 모멘텀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요소로 작용이 되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, 결국에 OLE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. 우리가 결국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긴 한데, 이 중국의 저가 공습이 너무나 심했고, 그리고 생각보다 이 단가가 높다 보니까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. 그러면서 최근에 기술력이 많이 응집이 되면서 생산 단가도 많이 낮아진 그런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OLED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사실 뭐 급격하게 상승 흐름이 나오는 그런 섹터는 아니지만, 좀 중장기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은 OLED에 대한 섹터를 지금부터 좀 준비하셔야 되는 구간에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특히나 이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해서, 그리고 특히나 애플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지금 맥북 그리고 뭐 아이패드, 그 다음에 뭐 새롭게 나오는 애플의 폴더블 폰이라든지 대부분 이제 26년, 27년, 28년부터 시작해서 OLED에 대한 적용을 하기 시작했고, 자, 그리고 이 TV 시장 역시 OLED로 빠르게 좀 넘어가기 시작했고, 자, 그리고 이 자동차 내부에 탑재되는 패널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OLED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, 그리고 패널에 대한 크기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. 자, 그래서 우리가 이 OLED 같은 경우에는 이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섹터다라고 말씀드리겠고, 결국에 뭐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금 시장에 상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결국에 대장은 뭐 덕산 네오룩스밖에 없죠. 이 기업이 가장 유명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, 결국에 OLED 소재 쪽, 그리고 특히나 이 중국의 저가 공습에
모습에 맞물려서 덕산 네오로스 같은 경우에는 좀 고부가 가치, 즉 이 고사양들 그리고 플래그십들에 쓰이는 모델들의 소재를 개발하는 데 이전부터 굉장히 초점을 많이 뒀습니다. 왜냐하면 중국과의 단가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선 거고, 특히나 이 스마트폰 OLED 시장의 매출 비중이 크다 보니까 특히나 최근에 나왔던 삼성전자의 갤럭시 플립 같은 경우 그리고 폴더블폰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덕산 네오록스의 특수 소재를 적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소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플래그십 모델에서부터 탑재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, 만약에 덕산 네오록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갤럭시의 S 시리즈라든지 그리고 애플의 차후 나오게 되는 그러한 OLED 패널에 있어서 이 지금 덕산 네오록스가 보유하고 있는 특수 소재 기술이 만약에 적용되기 시작한다면 덕산 네오록스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출하량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을 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되고, 그래서 OLED 쪽은 우리가 덕산 네오록스를 좀 꾸준하게 체크해 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는 부분 꼭 한번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자, 그런데 우리가 지금 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, 지금 삼성전자의 HBM이 본격적으로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기 시작하죠. 특히나 HBM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도 있게 봐야 되는 게, 지금 중국 시장에 대해서도 개방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? 지금 뭐 저사양 AI 칩이라든지 그리고 HBM 관련해서 이 고사양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성능에 대한 축소만 좀 하기 시작하면 중국 시장을 열어주겠다라고 하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좀 입장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HBM에 대한 수요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데, 자,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봐야 되는 섹터들이 HBM 내에서 SK 하이닉스와 그리고 삼성전자로 좀 나눠지게 되겠죠. 자,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, 자,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HBM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게 결국에 이수페타시스죠. 자,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HBM에 들어가는 이 패키징 기판 쪽에 있어서 사실상 뭐 최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최대 납품 업체이다 보니까 가장 주목을 받았던 거고, 자, 그리고 작년과 재작년을 생각해 보시면 이 한미 반도체가 엄청나게 이슈를 받았죠.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TC 본더 관련해서 HBM 이 공정에 있는 검사 장비를 납품하는 사실상 뭐 최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닌데, 뭐 최근에 이 하나비전이 상당히 많이 따라왔습니다. 점유율을 상당히 많이 따라왔는데 최근에 좀 데이터를 보니까 만약에 중국 시장이 좀 개방이 되더라도 HBM 수요가 늘어나게 되더라도 지금 TC 본더에 대한 공정에 대한 이 설비 증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좀 시장에서 나오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한미 반도체 관련해서는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, 결국에 HBM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 관련된 이 밸류체인 기업들을 좀 우리가 유심 깊게 보셔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 밸류체인 기업들 중에 어떤 기업들이 있나? 첫 번째로는 뭐 두산 테스나가 이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으로 가장 유망하죠. 이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좀 꾸준하게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,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심텍이라든지 그리고 이 대덕전자 관련해서도 아마 이 세 개 기업이 좀 메인이지 않을까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에 한해서는 는요. 자, 그리고 이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, 이 삼성전기도 우리가 좀 꾸준히 주목해 봐야 되는 시기가 왔다. 특히나 이 MLCC 관련해서 최근에 이 AI 서버 쪽의 MLCC 매출액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또 시장의 수요 자체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AI 사이클과 맞춰서 삼성전기 그리고 삼성전자 필두로 이제 좀 주목해 봐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엔터주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사이클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. 뭐 XM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JYP라든지 뭐 YG엔터 모두 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죠. YG엔터 보시면 지금 벌써 이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. 신고가 돌파를 하고 살짝의 눌림폭 나오고 있는데, 엔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선 방산 원전보다 오히려 더 유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고, 이번에 물론 뭐 지금 이 빌보드 차트에서 엄청 열광을 받으면서 K-팝이 단기적으로 모멘텀을 올린 부분도 물론 엔터에 있어서
단기적인 상승을 자극하는 요소로 추가 작용되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근데 지금 가장 유망 있게 보고 있는 게 바로 이 중국 시장에 대한 개방입니다. 이 중국 시장에 대한 개방이 나오게 되면 이 국내 엔터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매출액 향상폭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전망치가 순간적으로 상향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고, 이번에 빌보드 이슈가 좀 잠잠해지고 적절한 조정 구간이 나오게 되면 그때서 우리가 엔터주에 대해서 좀 맥점을 잡아보자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번에 실적 발표 플러스로 이 빌보드 이슈까지 시장에 부각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률이 좋았던 거고, 또 근데 이 빌보드에 대한 이슈는 또 사그라지는 시기가 오거든요. 아직 3분기 실적 발표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결국에 그러면 우리가 하반기에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이 중국 시장 쪽에 대한 개방이 아닌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, 적절한 구간이 오면 우리가 좀 소강 상태에 진입하는 구간에서 좀 매수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그리고 특히나 이 세법 개정안에 있어서 50억 기준이, 대주주 양도세 50억 기준이 맞춰지게 되면 시장 기대 심리가 다시 한번 살아나면서 지주사라든지 이 금융주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훈풍이 오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,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물론 50억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는 게 시장 전망치긴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괜히 이 불확실성에 베팅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지주사라든지 금융주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추세에 대한 흐름을 체크해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지주사로서 제가 좀 가장 유망 깊게 보는 게 결국에 CJ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CJ 관련해서는 비상장 기업들, 특히나 뭐 올리브영 매출이 이번에 확실하게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비상장 기업들이 돈을 잘 벌리기 시작하면 상장된 지주사로 사실 집중도가 쏠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그리고 금융주에 있어서는 KB금융이라든지 그리고 하나금융지주, 뭐 최근에 가장 이슈되었던 이 기업들을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. 뭐 우리은행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기업은행, 이렇게 금융주 좋긴 하지만, 그리고 뭐 메리츠 증권도 있긴 하지만 저는 좀 가장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는 게 결국에 KB금융 아니면 하나금융이기 때문에 이 금융주나 그리고 지주사 관련해서는 만약에 이 세법 개정안이 시장 기대치를 맞춰지게 된다면 제가 그때 뭐 자사주라든지 그리고 뭐 대주주 지분 구도라든지 아니면 이 자본금 비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상세하게 조사해서 그때 이 구독자분들에게 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, 제가 오늘 결국에 강조드렸던 게 이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삼성전자발 반도체 기업들을 보자라고 하는 게 사실 뭐 영상의 핵심인 거고, 결국에 SK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올라왔던 부분이 사실 부담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삼성전자에 집중해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, 다음 주에 어떻게 시장 구성이 되는지 흐름 보면서 제가 또 영상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영상 좋아요 그리고 구독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. 영상 좋아요와 구독 꼭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 드리는 게 있죠. 만약에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자신의 포트폴리오가 시장 대비해서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기존에 물려있던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을 때에는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환이라든지 점검을 한 번쯤 받아보셔야 됩니다.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회사를 통해서 연계해 드려서 무료로 저희 구독자분들은 포트폴리오 점검해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더보기란 저희 개인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이 포트폴리오 관리까지 제가 무료로 한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좋은 연휴 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